네, 오늘 새벽부터 넷플릭스가 반값 요금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국내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5,500원짜리 광고 요금제, 이거 어떤 겁니까? 네, 먼저 광고 요금제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제시한 광고 요금제는 월 5,500원으로 바로 위 9,500원인 베이직 요금제의 반값 수준입니다. 대신 1시간에 4분에서 5분가량 광고 시청이 필수적입니다. 화질은 720픽셀로 제공되며 내려받기가 불가능한 요금제이죠. 뭐 유튜브처럼 광고 건너뛰기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건너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주들한테 더 인기가 많은 상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광고 요금제 도입 성공 여부가 많이들 궁금할 텐데요. 가격이 낮으면 좀 구독자가 몰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업계는 기존 스탠다드 프리미엄 사용자들이 광고형 요금제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화질과 계정 공유의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가격이 비싸서 구독을 포기했던 이용자들이 신규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3년 내에 광고 요금제에서 나오는 수익이 전체 매출의 20% 가까이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광고 요금제에 대한 광고주들의 수요도 상당합니다. 일반 방송 광고 단가 3배에 달하는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부터 거의 완판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건너뛰기 하지 않습니까? 뭐 2배속으로 보고 건너뛰기 하고 이러는데 광고 요금제가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3분기, 그동안 상반기에는 넷플릭스가 상당히 고전했지만 3분기에는 이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구독자 증가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수익 모델을 이렇게 개편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개편 방향이 넷플릭스에게도 큰 도전이긴 합니다. 광고 없이 즐기는 콘텐츠, 초기 넷플릭스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넷플릭스의 정체성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좋은 콘텐츠를 광고 없이 내놓으면서 구독요금으로 돈을 버는 형태인 겁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가 저가형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건 단순히 요금제 하나를 늘리는 개념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 2분기 연속 구독자 수가 줄었는데 이로 인한 타격이 상당한 겁니다. 수익성에 대한 넷플릭스의 방향성을 수정하겠다는 건데 실제 넷플릭스는 다음 분기부터 구독자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표를 보시면 3분기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순증이 아태 지역에 몰리는 것도 또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전체 신규 구독자 수 241만 명 중 거의 절반 가까이는 141만 명이 아태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기존 북미 지역 위주로 성장해왔던 넷플릭스가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가파른 구독자 증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됐고 이 구독자 증가를 노릴 수 있는 남은 대륙이 아태, 남미, 아프리카 등인데 이 해당 지역의 경우 평균 소득 수준이 낮죠. 이 구독자 수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저가형 요금제 도입이 필요한 때인 겁니다. 예, 북미 지역은 거의 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포화 상태라고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나 남미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국내로 좀 눈을 돌려보면 아무래도 이 공룡과 같은 넷플릭스가 OTT 시장에서 이렇게 저가 요금제를 내세우면 국내 OTT 업체들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콘텐츠를 보유한 넷플릭스가 저가형 요금제를 도입을 하니까 국내 OTT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기존 구독료보다 저렴한 프로모션을 내놓으면서 구독자 이탈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넷플릭스처럼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기에도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시기상조라 진퇴양난입니다. 다만 국내 콘텐츠 업계에는 광고 요금제 도입이 호재로는 작용할 전망입니다. 광고 요금제 도입으로 새로운 고객층이 유입되고 플랫폼 간 고객 이동이 늘어나면서 업체들이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구독자 성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국내 콘텐츠 업계 실적 개선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